안녕하세요. 한솔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박대규라고 합니다. 이제 다름이 아니라 도로주행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간단한 팁 같은 것들, 방식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도로주행은 장내 기능 교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일부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도로주행 코스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주행 코스가 정말 쉽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쉽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학원들하고는 달리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약간은 포기하고, 타 학원들은 홍보 때문에라도 이제 보통은 학원들이 다 외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지에 있다 보니까 홍보 때문에라도 시내에 나와서 도로주행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포기하고 아무래도 학원 중심으로 코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원에서 시작하고 학원에서 끝나는 코스. 그래서 보통 1시간에 저희는 2번 코스를 돕니다. 근데 타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원에서 끌고 나와서 코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1시간에 1개 코스 정도밖에 못 돌아요. 그래서 저희가 합격률이 그래서 높은 겁니다. 아무래도 6시간 교육하면서 적어도 코스를 3번씩은 다 경험하시거든요. 코스도 쉽고 게다가 3번씩까지 경험하고, 그래서 합격률이 높은 거니까 저희 학원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장내 기능 교육 때 배운 거하고는 달리 도로 나가시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차선 유지하시는 거예요. 차선 유지라고 하면 뭐냐? 차선 유지는 지금 앞에 보시면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선 가운데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차가. 만약에 차선 가운데를 유지 못하시고 왼쪽으로 붙어서 가거나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뒷차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사고 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 유지하시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유지하실 때 강사님들마다 방법이 조금은 다르세요. 가르쳐주는 팁이 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오른쪽 발바닥 말씀드립니다. 오른쪽 발바닥이 차선 가운데에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차선이 있으면은 거기 가운데에 내 오른쪽 발바닥이 그 차선 가운데를 밟고 가고 있거나 아니면 내 오른쪽 무릎이 이 차선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서 차선 가운데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도로들이 다 그래요. 똑바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도로가 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똑바로 돼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엑셀하고 브레이크만 밟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도로가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왼쪽으로 굽어 있거나 오른쪽으로 굽어 있거나, 아니면은 높낮이도 달라요. 레벨도 다 다릅니다. 어디는 약간 오르막, 어디는 약간 내리막.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하시면서 차선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차선 유지하실 때 오른쪽 발바닥 생각하시면서, 핸들은 이렇게 크게 꺾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꺾는 게 아닙니다. 아주 슬쩍 이런 식으로 꺾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직진으로 가고 있다가 차선이 왼쪽으로 굽었습니다. 왼쪽으로 굽었으면 핸들을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슬쩍 했다가 다시 가운데 펴주고. 생각해 보시면은 핸들은 바퀴 모양이에요. 핸들은 바퀴 모양인데 이게 가운데 있으면 똑바로 가요. 근데 아주 요만큼만 틀어져서 간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차가 이렇게 똑바로 가다가 핸들을 약간 꺾어서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한다고 해도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핸들을 많이 꺾는 거 아닙니다. 아주 슬쩍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핸들 가운데에서 요만큼만 꺾고 엑셀을 밟고 간다. 그러면 가다 보면은 저기 경계석 있죠? 저쪽으로 가게 돼요. 요만큼만 꺾어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만큼을 꺾고 가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만큼 꺾으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 아셨죠? 근데 저속인 경우에 차선 유지 때문에 핸들을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어도 차는 흔들리지 않아요. 저속일 때에는. 근데 속도가 조금만 난다? 한 50km 이상, 60km 이상 됐을 때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서 차선 유지하거나 차선 변경한다? 그러면 차 100%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위험하시고요. 그래서 차선 유지하시고 하실 때에는 이렇게 슬쩍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선 유지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게 도로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차선 유지만 잘 돼도 사고 안 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차에 타셨을 때 사이드미러하고 룸미러 맞추시는 방법을 좀 잘 모르세요. 근데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보통 어떤 식으로 맞추시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저희 이제 운전석 말고 운전석 뒤쪽에 문고리 보이실 거예요. 운전석 뒤쪽 문고리. 그 문고리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문고리 중심으로 어떤 거를 보냐면은 저 뒤쪽 문고리가 저 운전석 말고 뒤에 있는 거 문고리가 상하로는 가운데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상하로는. 그 다음에 좌우로는 내 차가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보이고 바깥쪽이 4분의 3에서 5분의 4 정도가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조절을 많이 해놓으세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런 룸미러, 이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뒷창문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아, 그리고 저희 이거 새 차여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비닐 있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이건 뭐 기본적인 건데 장내 기능 교육 하시면서 아셨을 거예요. 그 엑셀하고 브레이크. 이종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로 엑셀하고 브레이크만 조작하십니다. 맨 끝에 있는 게 엑셀, 그 옆에가 브레이크. 근데 1종 같은 경우에는 왼발로 클러치도 조작하셔야죠. 근데 우선은 엑셀하고 브레이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이게 장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km 이하로 이제 저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못 느끼셨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 도로에 나가시고 이러시면은 이거를 조금은 느껴주셔야 돼요. 자, 엑셀하고 브레이크 둘 다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둘 다 세워져 있어요. 근데 엑셀하고 브레이크하고는 밟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느낌이 조금 달라요. 자, 엑셀 같은 경우에도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밟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 댄 다음에 약간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살짝 대고 약간 미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확 밟으면은, 엑셀로 확 밟으면 속도는 RPM이 확 올라가면서 우웅 하면서 차가 그렇게 되긴 해요. 근데 스포츠카도 아니고 굳이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 살짝 댄 다음에 약간 미는 느낌이시면 돼요. 살짝 대서 약간 밀어놔요. 이렇게 약간만 밀어놓으면은 0에서 100까지 속도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0에서 100까지. 이거를 깊이 밟았다고 해서 갑자기 0에서 1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짝 댄 다음에 약간만 밀어주시면은 0부터 100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엑셀을 사람들이 이제 속도 유지하실 때, 저희가 나가서 만약에 60km를 유지한다고 쳐볼게요. 60km 유지합니다. 근데 60km 유지할 때 어떻게 하냐? 똑같이 이렇게 계속 밟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도로 상황이 다 다르고 어디는 오르막이고 어디는 내리막인데 똑같이 엑셀을 이렇게 대고 약간 똑같이 이렇게 밟고 있다? 그렇게 해서 속도를 60을 맞춘다? 이렇게 아무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대는 거예요. 자, 이거 평지 얘기예요. 평지에서 0에서 60까지 엑셀을 살짝 댄 다음에 약간 밀었습니다. 0에서 60까지 올라가요. 근데 계속 대고 있어요, 엑셀을. 그러면 60에서 속도는 또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70까지 올라갔다고 칠게요. 근데 70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60을 유지할 거예요. 그러면은 속도를 좀 줄여야죠. 줄일 거면은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 엑셀에서 발을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 70에서 속도는 점점점 조금씩 줄어요. 그러다가 뭐 계속 떼고 있으면 언젠가는 0이 될 거고. 근데 조금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에서 점점 속도는 줄어서 뭐 50까지 떨어졌어요. 50까지 떨어졌다. 속도가 너무 느리네? 그러면은 엑셀을 다시 살짝 또 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50에서 60으로 또 속도는 계속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엑셀은 살짝 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브레이크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브레이크는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꾹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대는 게 아니고 꾹 눌러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꾹 하고 깊숙이 밟을수록, 아니면 깊숙이 안 밟았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만 밟았다 하더라도 오래 밟고 있을수록 브레이크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속도가 많이 줄고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브레이크 이거를 왜 자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처음에 운전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앞으로 수강생님들께서 면허 따고 나서 이제 운전하시면서 브레이크 밟을 일이 뭐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되실 거예요. 못해도. 근데 그럴 때마다 브레이크를 처음에 습관을 잘못 들이시면은 차는 100%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 브레이크를 처음에 밟을 때 이렇게 확 밟아버리시면은 차는 이렇게 흔들려요. 무조건. 이게 고속일 때에는 더 흔들릴 거고, 저속이라고 하더라도 10km로 가고 있다가도 브레이크를 확 들어가면은 차는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진짜 허리에 충격 계속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처음 습관을 이렇게 꾹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를 나노발브라고 그래요. 나노발브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아서 60에서 0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저희가 도로에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60km로 가고 있었어요. 한 50km로, 50km나 60km로 가고 있었다고 칠게요. 근데 50km로 가고 있다가 정면을 보니까 신호등에 걸렸어요. 신호등에 저희 보입니다. 보통은 50km로 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3배에서 4배까지는 봐주라고 해요. 거리를, 시야를. 그럼 50km로 가고 있었다고 치면은 150m, 200m 앞에까지 좀 봐달라는 겁니다. 거기서 150m, 200m까지 봤어요. 보니까 저기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걸렸어요. 신호등에 빨간불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저기까지 가서 엑셀 타고 계속 밟고 가고 있어서 저기 빨간불이기 때문에 저기서 서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어차피 못 가요. 근데 그 신호등이 있는 데까지 엑셀 밟고 계속 가다가 거기 앞에서 브레이크 확 밟아서 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운전은 인지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조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인 걸 인지했습니다. 그럼 판단하는 거예요. 엑셀을 밟고 가다가 빨간불이네? 그럼 어차피 못 갑니다. 그럼 엑셀에서 발을 떼는 거예요. 엑셀에서 발을 떼는 겁니다. 무조건 먼저 브레이크 밟는다기보다는 물론 급하면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근데 급한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은 먼저 인지하고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앞에 제동거리하고 정지거리 보면서 자, 엑셀에서 발을 떼요. 발 뗐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자, 엑셀에서 발 뗐으니까 60에서 엑셀에서 발 뗐으니까 속도는 59, 58, 57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거 속도가 좀 빠르네. 조금 세워야겠네.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이렇게 꾹 들어가 달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한번 이렇게 꾹 들어가면은 50 몇에서 아마 4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40 몇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서서히 떼시는 거예요. 브레이크 거기서 떼실 때에도 확 떼시면 안 됩니다. 꾹 들어갔다가 확 떼버리면은 40km로 차가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꾹 들어갔다가 떼실 때도 서서히 떼주시는 거예요. 서서히 떼시면 40km로 또 이제 차가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 40km에서 아무것도 안 밟으니까 속도는 39, 38, 37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줄여줘야겠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브레이크 꾹 들어가지고 그러면 한 20km로 떨어지실 거고 그러고 서서히 뗀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20km에서 속도는 점점점 줄어들 거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서야지 그러면 꾹 해서 완전히 서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브레이크는 3번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나눠 밟아 주시는 게 좋으세요. 나눠 밟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저희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뒷차한테 경고를 해줘요. 내가 속도를 줄이고 있다. 그러면 뒷차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차가 속도를 줄이다가 이제 설 거구나.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뒷차한테 경고해 주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빗길이나 빙판길이나 그런 눈길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아가지고 확 서면은 차는 미끄러질 수 있어요. 마찰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던 것 중에서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엔진 브레이크가 뭐냐?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강사님들마다 조금은 다르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속도를 내는 것도 엑셀. 되면은 속도가 나죠. 근데 속도를 줄이는 것도 엑셀이라 그래요. 속도를 내려면은 엑셀을 대면은 속도 납니다. 근데 엑셀을 떼면은 속도 줄어요. 그죠? 그래서 속도 주는 것도 엑셀이라 그래요. 그럼 브레이크는 뭐냐? 브레이크도 물론 당연히 속도 줄이는 거 맞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최대한 많이 안 써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는 멈추는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거나 물론 브레이크 밟아야 될 때 있지만 급하거나 그런 경우 아니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브레이크 써야 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가 뭐냐 그러면은 자 이거 보시면 이거 자동 변속기입니다. 차가 자동 변속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 50km로 60km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차가 50km 60km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엑셀에서 발을 떼면 속도는 점점점 줄어요. 점점점 줍니다. 근데 엔진 브레이크가 뭐냐? 속도가 줄면서 이거는 자동 변속기죠.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춰서 변속이 되는 거예요. 저속으로, 저단 기어로. 그런 식으로 변속이 되면서 속도는 계속 줄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엔진 브레이크. 그래서 평소에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핸들 조작도 중요하세요. 핸들 조작. 핸들은 수강생님들께서는 이제 운전하실 때는 항상 10시 10분 아니면은 9시 15분 방향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운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어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방향 지시등, 와이퍼 이런 거 움직일 때만 살짝 움직여도 돼요. 보통 때는 계속 두 손으로 잡고 주행하시는 겁니다. 10시 10분이나 9시 15분 방향. 자, 그리고 이거 아까 핸들이 제가 바퀴 모양이라 그랬죠. 핸들은 바퀴 모양입니다. 가운데에서 최대한 돌아가는 거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반.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바퀴 반까지 돌아가요. 자, 근데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핸들 돌리실 때 이렇게 예쁘게 돌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돌리면 속도 못 따라가요. 이렇게 돌리면 속도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풀면 속도 못 따라가요. 자,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저희가 돌려볼게요. 최대한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최대한 돌리면은, 자, 여기까지밖에 안 돌아가요. 여기까지밖에 안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에서 왼손을 이렇게 놓고 X자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다시 X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고. 자, 필 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상 정면 시야가 제일 중요하세요. 아까 제가 차선 유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차선 유지를 위해서는 정면 시야가 중요해요. 항상 정면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거의 99% 정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정면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계기판 볼 일도 있고 사이드미러 볼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계기판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정면에서 저 한번 보실게요. 정면에서 계기판 보실 때는 고개를 살짝 내려서 이렇게 눈으로 살짝 본 다음에 빨리 앞으로, 눈으로 살짝 보고 빨리 앞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눈으로 빨리 보고 빨리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속도계 본다고 계기판 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계기판만 보고 있으면 앞에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앞에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면 앞에 차가 급정거를 했는지 어떤 차들이 끼어드는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겁니다. 사이드미러도 마찬가지예요. 차선 변경하시고 할 때 사이드미러 봐야 됩니다. 물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자, 차선 왼쪽으로 변경할 거예요. 왼쪽으로 변경한다고 해가지고 사이드미러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앞이 안 보여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보실 때에도 이렇게 봤다 앞에 봤다 앞에 봤다 하면서 약간 도리도리 하듯이 하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정면 꼭 주의하셔야 돼요. 정면. 아셨죠? 네. 그리고 교차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 좌회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면허 있으신 분들께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수강생님들께서 앞으로 운전하시면서 우회전 좌회전 할 일이 엄청 많으세요. 엄청 많으시고 우회전 좌회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교차로라고 칠게요. 여기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그쵸? 교차로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학원 아니니까 잘 없지만 어떤 교차로 사거리라고 칠게요. 사거리의 교차로에서, 자,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입니다. 여기 오른쪽에서 직진해서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직진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도 이쪽에 있어요. 운전석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1번은 좌측 통행이에요. 1번은 그래서 여기 차선, 반대쪽 차선 왼쪽에서 가운데 중앙선에서 왼쪽 편에서 직진해서 갑니다. 그래서 운전석도 이쪽에 있어요. 자,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입니다. 자, 사거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차가 없는 곳이 아니고 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사거리예요. 이런 사거리에서 우리가 저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좌회전 하려고 해요.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9시 방향에서도 직진해서 차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고 있으면은 좌회전 절대 못해요. 그쵸? 좌회전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은 신호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3구짜리 신호등, 저 신호등에서 3구짜리 신호등은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이렇게 3개 있어요. 근데 4구짜리 신호등은 거의 99%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그리고 하나는 왼쪽 화살표예요. 거의 대부분 왼쪽 화살표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좌회전에서 왼쪽 화살표가 없으면은 적어도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있어요. 비보호 좌회전은 뭐냐? 안일 비자 써서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 그거는 파란불, 초록색 신호일 때 서로 직진 신호일 때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 조심해서 보호받지 못하지만 조심해서 좌회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좌회전은 신호가 있어요. 좌회전은 신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회전은 신호 보신 적 있으세요? 우회전은 신호가 거의 없습니다. 삼거리 같은 데 아닌 이상은 우회전은 거의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우회전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 우측 통행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차가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회전은 어디 신호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호 보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회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우회전하기 전에 보시면은 여기 횡단보도 보시면은 횡단보도 여기 정지선이 있어요. 일직선으로 해서 정지선이 있습니다. 직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무조건 있어요. 직진하다가 이거 우회전 얘기예요. 우회전 얘기. 우리가 우회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직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 정지선은
그 정지선에서 사실은 원래 멈췄다 가야 되는 게 법이에요. 멈췄다 가야 되는 거. 근데 딱 한 번 안 멈춰도 되고 그냥 가도 된다. 서행으로 가도 될 때에는 어떤 거냐? 저렇게 초록불일 때. 정면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에는 일시정지 안 하고 그냥 우회전 하실 수 있으세요. 속도 많이 줄인 상태에서. 근데 저렇게 빨간불이나 아니면은 왼쪽 좌회전 화살표나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에는 무조건 여기 정지선에서 무조건 섰다가 가는 게 법입니다. 초록불일 때는 안 섰다 가셔도 돼요. 그냥 가실 수 있어요. 속도 줄인 상태에서 조심하시면서. 자,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 있죠. 여기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다. 이렇게 초록불이다. 보행자 신호다. 이때는 무조건 서야 돼요. 무조건 서야 되고 빨간불일 때는 가실 수 있습니다. 빨간불일 때. 그리고 여기 앞에 신호등도 초록색일 때에는 안 서고 가셔도 되고 만약에 빨간불이고 왼쪽 화살표다 그러면 무조건 섰다가 가는 겁니다. 섰다가. 자, 그리고 섰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했어요. 우회전해도 횡단보도 또 만납니다. 근데 저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에서 만나는 횡단보도, 좌회전에서 만나는 횡단보도. 그런 데는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 정지선이 없어요. 앞에 정지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횡단보도상에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가셔도 돼요. 안 서고. 근데 횡단보도 신호예요. 오른쪽 우회전했는데 저게 횡단보도 신호고 초록색이고 사람이 있어요. 횡단보도상에 저 끝에 쪽이라도 어쨌든 간에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다? 그럼 무조건 돌면서 저 횡단보도 앞에서 서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회전은 그래요. 그리고 우회전하면서 만약에 사거리에서 우회전했습니다. 근데 만나는 차선이 2개예요. 그러면은 맨 끝에 차선 2차선 진입. 그리고 우회전했을 때 만나는 차선이 3차선이다. 그러면 3차선 진입. 우회전했을 때 만나는 차선이 6차선이다. 그럼 6차선 진입입니다. 맨 끝에 차선 진입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근데 아까 좌회전에 제가 신호 있다 그랬죠. 근데 좌회전에 신호가 있어요. 신호 받고 갑니다. 신호 받고 가기 때문에 조금 안전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좌회전했는데 좌회전했을 때 만나는 차선이 3개라고 쳐볼게요. 3차선입니다. 좌회전하고 나서. 근데 3개 차선이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자, 좌회전은 신호 받고 가요. 그래서 조금 안전합니다. 저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도 세워놨고 9시 방향에서 오는 차도 세워놨어요. 그래서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회전할 때에는 1차선 들어가도 되고 2차선 들어가도 되고 3차선 들어가도 돼요. 우리가 약간은 다 세워놨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니까 약간 유두리가 있습니다. 1차선 들어갈 수도 있고 2차선 들어갈 수도 있고 3차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반대편에서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는 차. 그 차는 사실은 우회전할 수 있죠. 신호가 없으니까 걔도. 그래서 그런 차가 반대쪽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돌아서 3차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 그 차랑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면서 좌회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